네, 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재원입니다. 오늘 외도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외도를 딱 피해를 입고 나면 그 순간에 이제 외상이 생깁니다. 이 쇼크가 그 순간에만 딱 쇼크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플래시백 되면서 그때랑 똑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쉽게 이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보통 상태보다 한 5배 정도 더 높게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한 5배 이상 배출되다 보니까 생활이 힘드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정상 수치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마주했는지를 자꾸 반복해서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원인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럼 그 사람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인 내 자신과의 문제에서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떠올리시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동사고로 자리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 자동사고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외도 트라우마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쇼크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상처 입은 순간에 대한 내가 내 스스로 그 상처에 대해서 내뱉을 수 있을 때, 내뱉으면서 내가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지 않을 때 그게 회복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흐르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거는 회복이 덜 된 거예요. 내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요. 그건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 내가 그때 상태가 이랬고 저랬고 정리가 돼서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외상을 입었던 순간에 대해서 정리해 가는 거예요. 외상과 내가 살아온 세월 속의 과정 또는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하고 연관이 되게 깊어요. 바람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세월하고도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상처의 깊이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관성도 찾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똑같이 외도 쇼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극복하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회복하는 정도가 느려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던 어릴 적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상간소를 멈춰야 하는 순간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려고 하는데, 상간소를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면 판결을 끝까지 받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간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판결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많은 소송 중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려면 사실은 상간소를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합의를 보셔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그만두셔야 가정이 살아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모르시냐면 타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뭐 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을 하시는 분이 무조건 때려 부셔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끝까지 판결을 갔을 때 그 판결 받으신 분들이 더 친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가까워진다고요. 이왕 판결 받은 거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왕 상간녀 상간자 딱지 붙은 거 헤어지지 말자, 우리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또는 그런 상간자 상간녀 판결을 받기 싫은 분들이 그 전에 헤어질 테니 소만 취하해 달라고 할 때 안 만나는 조건, 재상간 소송이 가능한 조건으로 한 번 만날 때 위약별을
세우셔서 헤어짐을 조건으로 부정을 화해 공고를 통해서 합의금은 받고 끝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상간녀, 상간자 딱지를 붙이는 게 이기는 기분이 드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거를 끝까지 유지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저는 더 많이 봤거든요. 상간녀 판결을 주고 상간자 판결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은 가정 회복이라는 진짜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화풀이 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내가 화풀이를 하는 게 목표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판결로 간다, 때려부시겠어, 쳐부시겠어, 막 이러시거든요. 아니 근데 상간녀가 상간녀 딱지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괴롭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애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그게 무슨 뭐 동네 소문이 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게 무슨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타는 것도 아니고 평생 뭐 뒷공무니에 뭐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큰일은 내가 딱 그 일을 당하잖아요. 진짜 그게 걱정되다가 그렇게 당하고 나면 별게 아닌 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괜찮아 해버리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상간녀 딱지를 받았으니까 쳐부순 거야. 아니 뭐 돌덩이로 내리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돌덩이로 내리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바위가 짓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상간녀 판결을 줘야 돼, 쳐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멈추셔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든 내 쪽에서든 가정을 회복하고 싶을 때 저쪽에서 화해 공고를 들어온다. 판사님이 화해 공고를 했어요. 내가 가정을 살리고자 해서 둘이서 계속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위약별을 강력하게 묶어서 이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멈추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래야 되는 때가 있고 안 그래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케바케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뭉뚱거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상간녀나 상간자가 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유부남이거나 유부녀거나 또는 사회적인 체면이 있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그걸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딱지를 받아도 돼, 이런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받던 말던 안 헤어질 거야, 이런 사람들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나마나 관계가 없죠. 소송을 하나마나 제일 관계가 없는 케이스, 내 남편이 돈을 다 내줄 때 훨씬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다 내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돈을 내주지만 그 여자가 유부녀일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상간녀 딱지를 받는 거를 힘들어해요. 이럴 땐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